많은 분들이 자존감은 그건 그냥 마음가짐의 문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다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제가 괜히 민폐만 끼친 거 아닐까요? 이렇게 자책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SNS가 이런 자존감을 더 무너뜨립니다. 남들의 화려한 일상, 성공적인 모습만 계속 보게 되니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저 사람처럼 못 사는 나는 실패한 걸까?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스며들죠. 문제는 이런 낮은 자존감이 단순히 기분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불안, 우울, 대인관계 단절로까지 이어지고 결국 삶 전체의 만족도가 무너져 버립니다. 늘 자기 탓을 하고 작은 말에도 크게 흔들리고 SNS만 보다 보면 마음이 더 초라해지는 경우가 있나요? 그렇다면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 회복이 꼭 필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공통점 5가지 중 첫 번째는요. 안녕하세요. 오늘 멘탈은 안녕하실까요? 멘탈주치 수근원장의 임수근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환자분들을 만났던 경험과 심리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을 바탕으로 왜 자존감이 쉽게 무너지는지,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반복하는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점차 회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자존감 낮은 사람 특징 5가지. 자존감이 낮은 분들을 만나보면 생각보다 공통된 특징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단순히 성격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깊게 들어가 보면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첫째, 끊임없는 자기 비난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내가 제대로 못해서 다 망친 거야. 라며 자기 자신을 끝없이 몰아붙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실수할 수도 있지 하고 넘길 일을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곱씹고 곱씹으면서 자신을 깎아내리는 데 사용하죠. 문제는 이게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의 일부처럼 굳어져 있다는 겁니다. 결국 나는 원래 부족한 사람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강화하게 됩니다. 둘째, 타인의 시선에 과도하게 의존합니다. 누군가 나를 어떻게 볼까? 혹시 나 때문에 기분 나빠하진 않았을까? 늘 남의 눈치를 먼저 봅니다. 예를 들어 단톡방에 이모티콘 하나 보냈다가 반응이 없으면 내가 괜히 분위기 망쳤나? 하고 스스로를 탓하죠. 그 결과 사람을 만나거나 말을 할 때도 자연스러움보다는 불안과 긴장이 먼저 따라옵니다. 결국 본인의 진짜 감정이나 생각은 뒷전이 되고 타인에게 맞추는 데만 에너지를 쓰게 되죠. 셋째, 끊임없는 비교의 늪에 빠집니다. 특히 요즘은 SNS 때문에 이 특징이 더 심해졌습니다. 남의 행복한 순간, 성취, 외모, 집, 연애, 하이라이트만 편집된 모습을 보면서 자기 삶을 끊임없이 깎아내립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살지 못할까? 라는 생각이 매일같이 따라붙으면서 실제로 잘 해내고 있는 부분조차 전혀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비교는 곧 자기 비하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칭찬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누군가 오늘 발표 잘했어 라고 말해도 아니에요, 그건 운이 좋았던 거예요 라며 바로 부정하죠. 더 나아가 칭찬을 받으면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내가 이 정도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칭찬을 부담으로 느끼는 겁니다. 결국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의 긍정적인 피드백조차 흡수하지 못하고 흘려보내 버립니다. 다섯째, 관계에서 불균형이 생깁니다. 늘 맞춰주고 양보하고 희생하지만 정작 본인이 존중받는 경험은 많지 않다고 느낍니다.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무조건 들어주다 보니 속으로는 억울함과 분노가 쌓이지만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가 깊어질수록 나는 늘 이용만 당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화되고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감까지 커지게 됩니다. 이 5가지 특징이 무서운 이유는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사고방식은 불안을 키우고 불안은 관계를 위축시키고 결국 다시 자존감을 더 낮추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존감이란 자존감이 중요한 이유. 그렇다면 자존감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기본적인 자기 확신입니다. 잘해도 소중하고 못해도 소중하다는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이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을 성취와 혼동한다는 겁니다. 성공해야 자존감이 생긴다. 돈을 많이 벌어야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식으로요. 하지만
진짜 자존감은 성취 이전에 존재합니다. 오히려 건강한 자존감이 있어야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존감은 단순한 심리 상태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의 예방선이기도 하고 사회적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기초 체력이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SNS에서 끊임없이 비교당하는 세상에서는 자존감이 낮으면 남의 삶에 휘둘리며 쉽게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3. 자존감을 올리는 법 5가지. 첫째, 작은 성공 경험을 쌓으세요. 자존감은 거창한 성취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30분 운동했다,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끝냈다처럼 작지만 확실한 성공 경험에서 조금씩 회복됩니다. 우리 뇌는 성취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너무 큰 목표보다는 매일 실천 가능한 작은 루틴을 만들어 지켜가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둘째, 자기 비난 대신 자기 대화를 바꾸세요. 자존감이 낮은 분들의 특징은 머릿속에서 늘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라는 비난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이때 의식적으로 자기 대화를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수했을 때 나는 항상 실패해가 아니라 이번엔 아쉬웠지만 다음엔 이렇게 해보자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죠. 이 작은 언어 습관이 쌓이면 자기인식 자체가 달라지고 스스로를 더 지지하는 태도가 생깁니다. 셋째, 비교 대신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세요. SNS 속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자존감을 올리려면 외부 기준이 아니라 내부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남들보다 잘해야지가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조금 나아지자 라는 자기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준을 안으로 돌리면 남의 인생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삶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넷째, 스스로를 돌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존감은 몸과 마음을 어떻게 대하는지와도 직결됩니다. 잠을 충분히 자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자존감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셀프케어는 단순히 건강관리가 아니라 나는 나를 돌볼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무의식적인 메시지를 자신에게 심어주는 행위입니다. 즉, 자기 돌봄은 곧 자존감 회복의 실질적인 토대가 됩니다. 다섯째, 건강한 인간관계를 선택하세요. 주변 환경은 자존감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끊임없이 비난하거나 비교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자존감은 계속 무너집니다. 반대로 나의 작은 성취도 인정해주고 진심으로 지지해주는 사람 곁에 있으면 자존감은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때로는 용기를 내어 독이 되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경험을 현실로 만들어줍니다. 자존감을 올리는 법은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을 바꾸고 작은 실천으로 삶을 재구성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거창한 변화보다 매일의 작은 선택과 습관이 결국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핵심 열쇠입니다. 자존감은 절대 타고난 성격의 약점이나 극복할 수 없는 결핍이 아닙니다. 누구나 살아가는 과정에서 흔들릴 수 있고 환경과 경험에 따라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이에요. 그러니 지금부터는 남과 비교하며 자책하기보다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을 바꾸는 작은 연습부터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멘탈 주치의 수근원장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이야기 나눠요.